이번 시간에는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한 프레네셀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보죠. 알파가 구간 i에서 R3로 가는데 이게 이제 단위 속력 곡선입니다. 그럴 때 곡률이 항상 양수이면, 그러면 우리가 프레네셀의 틀장에서 t를 미분하면 우리가 곡률 카파 S, NS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n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카파 S의 TS가 되고, 이것은 타우 S의 BS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를 미분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타우 S, NS 이것이 됩니다. 자, 이 정리에서 우리가 이미 T 다시 카파 N이라는 것은 정의, 이 카파의 정의고 N의 정의죠. 이것을 알고 있고, 이제 B 다시 마이너스 타우 N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N 다시 이렇게 됨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N 닷을 프레네셀의 틀장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N, T 성분은 N 닷과 T의 내적고, 그 다음에 N 성분은 N 닷과 N의 내적, 그 다음에 N 닷과 B의 내적이 이 B의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 개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앞에 부분부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n.t, 얘는 n과 t는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이므로 우리가 이제 이걸 미분을 하면, 양변을 미분을 하면 이제 영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게 0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 왼쪽을 미분하면 n 닷과 t의 내적 더하기 n 곱하기 t 닷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과 t의 내적은 마이너스 n과 t 닷인데, 우리가 t 닷은 알고 있죠. 이것은 마이너스 카파 n 닷 n, 그리고 n 닷 n이 1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카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이 결과, 이게 마이너스 카파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분을 보기 위해서 n.n은, 왜냐면 자, n과 n의 내적은 1이죠.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0. 자,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것은 n 닷과 n 더하기 n과 n 닷인데, 이것은 2의 n 닷과 n의 내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n 닷 n은 이게 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성분은 0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n 닷과 b의 내적을 봐야 되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n과 b의 내적은 1로 상수함수입니다. 1이 아니라 0으로 상수함수죠. 따라서 영함수를 미분하면 0이 되고, 이것은 n 닷
닷과 b의 내적 더하기 n과 b 닷의 내적이죠. 이거이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n 닷과 b의 내적, 이것은 마이너스 n과 b 닷이 되는데, 우리가 b 닷은 알고 있죠.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카파 n 닷 n, 그래서 이게 카파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모든 성분, 첫 번째는 마이너스 카파고, 그 다음 성분은 0이고, 그 다음은 카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가 카파가 아니라 타우가 되겠습니다. 고임 타우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프레네스텔의 방정식이 성립을 하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더 보면, 이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작용점에서 우리가 이 접촉평면은 이 작용점에서 이제 TS와 NS가 만드는 평면이죠. 이게 알파 S. 자, 이렇게 됐으면 이 곡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B가 이 평면에 수직인 건데, 이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곡률에 의해서 휘어지는 방향은 항상 이쪽 방향이죠. 이제 곡률에 의해서 휘어지는 방향은 고정이 됐죠. N 방향으로 휘어지죠. 그런데 이제 꼬임 타우는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 닷은 마이너스 타우 n 이건데, 자, 타우가 양수이면 이 마이너스 b 방향으로, 자, 이쪽으로 이렇게 b가 이 벡터가 움직이면은 이 접촉평면이 벡터가 이렇게 움직이면 접촉평면도 움직이는데, 이쪽은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은 밑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 곡선이 원래의 평면에서 접촉평면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곡선이 이 원래의 접촉평면의 위쪽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즉 타우가 양수이면 이 곡선이 이 접촉평면의 위쪽으로 향하려고 하고, 만약에 이 타우가 음수이면 이제 B 벡터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쪽으로 흐르려고 하면 이 접촉평면은 이쪽은 밑으로 가고 이쪽은 위로 가게 되죠. 그러면 원래 있는 곡선이 원래 있는 그 접촉평면의 밑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타우에서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타우가 양수이면 이 곡선이 이 접촉평면의 위쪽으로 향하려고 하고, 타우가 음수이면 밑으로 향하려고 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네셀의 방정식은 우리가 곡선을 분석하는데 많은 정보를 주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곡률이 0인 단위 속력 곡선이 주어졌습니다. 속력 곡선 알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알파가 이 평면곡선 이게 필요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꼬임이 영함수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곡률이 영함수인 것은 이 단위속력 곡선이 직선과 필요충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곡률이 0이 아니라 곡률이 항상 양수일 때, 곡률이 항상 양수이면 우리가 앞에서 포레네셀의 틀장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면은 이제 꼬임이 영함수라는 게 알파가 평면 곡선이기한 필요충분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증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증명을 하죠. 알파가 평면 곡선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자, 알파가 이제 어떤 고정된 점가를 뺀 것이 어떤 고정된 벡터의 수직이 된다. 이것인 점 P와 벡터 V가 존재합니다. 자, 이 평면이면 이 평면이 P를 지나고 이 V 벡터에 여기서 수직인 이런 점과 V가 주어지면 이 평면이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평면도 어떤 점과 그 다음에 이 평면의 수직인 이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이면은 그런 점과 그 P점을 지나는 평면, 그 다음에 V의 수직인 P와 V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라고 놓으면, 자, 1의 양변을 S로 미분하면 그러면 이쪽은 이제 S로 미분하면 이게 알파 S V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상수니까 0이 되죠. 이것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이걸 다시 또 미분하면 알파 2.s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V 쪽을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수니까 0이 돼서 이게 다시 0이 됩니다. 이거이므로 자, t.s가 아니 알파.s가 t죠. tv는 이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그것은 카파가 되는데 뭐 카파 s 그 다음에 ns.v는 이게 0이 되죠. 이거이므로 이 v가 t하고 항상 수직이고 n하고 수직이니까 이 v는 이제 v는 b방향과 항상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되니까 b가 고정이 돼야 된다. b가 뭐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거나 또는 항상 b가 마이너스 v 이것이죠. v가 이쪽이거나 또는 이쪽이거나 아무튼 상수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미분하면 이거 영함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카파 SNS니까
우리가 카파는 영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파는 영함수이다. 그래서 알파가 평면곡선이면 카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카파가 아니라 꼬임이었죠. 타우가 영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을 보이자. 이번에는 자, 타우가 영함수라고 가정하자. 꼬임이 영함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꼬임이 영함수면 b.s가 이게 영함수죠. 영함수이므로 이제 bs는 v 알파 t인 이제 v 벡터는 1인 이런 벡터가 존재하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함수 f가 i에서 r로 가는데 이것을 fs는 알파 s 빼기 알파 0 v 이것으로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파 0은 집어넣으면 앞부분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모든 s에 대해서 알파.s 이걸 하면은 이게 알파.s v 그 다음에 뒤쪽은 영함수 상수 벡터니까 0이 되죠. 이것이 되는데 이거는 ts고 우리가 이제 b가 bs 이렇게 되죠. 그런데 t하고 b는 직교하니까 이게 0. 그래서 도함수 f 다시 영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f는 상수함수이므로 f는 상수함수이고 이렇게 되니까 f는 영함수죠. 이 점이 0이니까 영함수이다. 즉 모든 s에서 알파 s 빼기 알파 제로 닷 v는 0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 주어지고 이 벡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즉 알파는 평면곡선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률이 양수일 때 우리가 그 꼬임이 영함수라는 것은 알파가 평면곡선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임을 우리 프레네 세레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다음 같은 정리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i에서 r3로 가는 이게 단위 속력곡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파가 상수 카파 제로로 상수함수 그 다음에 타우 꼬임이 영함수 우리가 앞에서 꼬임이 영함수이면 평면곡선임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률이 상수함수라는 그 조건이 추가가 됐죠. 근데 우리가 꼬임이 영함수니까 평면곡선임을 아는데 그러면 이 곡선은
알파는 이 반지름이 카파 0분의 1 이것인 원에 놓여 있다.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P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곡률은 그 곡선이 접하는 그 원의 반지름분의 1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곡선이 원상에 놓여 있기 위한 필요축물 조건이 꼬임이 0이고 그래서 평면곡선이고 이때 곡률이 항상 상수다. 우리가 원을 돌면은 곡률이 상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이 된 거죠. 곡률이 상수이면 이거는 원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한번 이쪽부터 보죠. 자, 알파가 중심이 P이고 반지름이 카파 0분의 1인 원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알파는 평면에 놓여 있습니다. 원에 놓여 있기 때문에 평면에 놓여 있으므로 이 평면을 갖다가는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직교좌표 이제 평면을 P 더하기 X21 Y22 여기서 X는 실수이고 Y는 실수 이것인 직교하는 단위 벡터 E1과 E2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면은 P를 지나고 E1과 E2를 지나는 이런 평면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죠. 이때 그러면 이제 곡선은 알파 S는 중심이 P이고 우리가 반지름이 카파 0분의 1이니까 코사인 이제 E1 더하기 카파 0 사인 E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게 평면곡선이니까 앞에 정리에 의해서 꼬임이 영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률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곡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카파분의 1에 마이너스 사인 카파 0분의 S 빼기 S0 2원 이거 카파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카파 0분의 카파 0 하고 코사인 카파 빼기 S0 2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걸 미분을 하면 그래서 이제 코사인 마이너스 카파 0 코사인 카파 0 S 빼기 S0 2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카파 0 사인 카파 0 S 빼기 S0 2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이제 카파 S는 우리가 알파를 두 번 미분하는 것의 크기가 되죠. 크기가 돼서 상수함수 카파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함수 이거이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앞 정리에 따라서 이제 이 곡선이 원에 있으니까 평면에 있으니까 타우는 영함수이죠. 앞에 정리에 따라서 곡률은 상수함수고 꼬임은 영함수이다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의 역을 보여야 되죠. 자, 이게 곡률이 상수함수이고 꼬임 타우는 영함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꼬임이 영함수니까 앞에 정리해서 이 곡선 알파는 평면 곡선입니다. 자, 평면에 놓여 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곡선 베타 S를 이제 알파 S와 더하기 카파 제로 분의 1의 NS 라고 합시다. 이것으로 놓자. 그러면 이 베타 S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이 알파 닷 그 다음에 상수는 그대로 있고 n 닷 S가 되죠. 근데 우리가 n 닷 S는 이것은 마이너스 카파 T 더하기 타우 B임을 우리가 아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가 타우가 0이 되니까 이 부분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 넣으면 그런데 이제 곡률도 상수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넣어보면 여기는 이제 TS고 여기는 이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TS가 돼서 이게 영함수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이므로 이 베타 S가 상수 곡선이다. 베타 S는 P이다. 상수 곡선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S에 대해서 알파 S 빼기 P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카파 제로분의 1의 NS가 되죠.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는 평면 곡선이므로 위식이 말하는 게 알파는 중심이 P이고 반지름이 카파 제로분의 1인 원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꼬임이 0이니까 평면곡선인데 곡률이 상수이면 원에 놓여 있다. 원에 놓여 있으면 당연히 평면곡선이니까 곡률이 0이고 그 다음에 원은 이 곡률이 상수함수가 되죠.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